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부 최명석 부장과 함께하죠. 최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환경차 시대 LPG차 시장 트렌드 바꿀까? LPG차를 이제는 누구나 살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소비자들 관심을 많이 좀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시장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을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부장님, 그동안에는 LPG차 하면 이제 택시 렌터카, 장애인 차량들만 이제 판매를 했었습니다. 네. 이용할 수 있게 됐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왜 기존에는 일반인이 구매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82년도에 처음으로 LPG 차량이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37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규제가 폐지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LPG 차량이라는 판매가 이렇게 제한적이었던 이유가 이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정제, 그 석유에서 이렇게 LPG를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이 그 아무래도 한 수율이 한 전체를 본다 그러면 한 3%, 4%밖에 안 되는 아주 미량이었기 때문에 그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LPG 그 생산량이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모두 이제 제한적으로 풀었다가는 그 당시에 그 수입을 할 수 있는 그 수입이 안정적이지도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뭐냐면 또 어쨌건 정제 사업으로 하는 휘발유차 그런 자동차 경주에 이런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고, 유류세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세제를 어쨌건 한국에서는 그 석유를 정제해서 원유를 정제해서 파는 그런 휘발유하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의 소비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LPG차에 그런 좀 도입을 규제를 좀 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일단은 뭐 수율이 안 맞았고 잘못하면 이제 부족 사태를 만들 수 맞습니다. 있고 네.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이 규제가 풀린 거예요. 네네. 그 이유가 뭐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떻게 산유국은 어느 오펙이나 이런 몇 군데 그 소수의 정유국들의 그 산유국들의 이제 설비에 생산에 다 그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저 석유 원유를 개발을 하고 있고 정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LPG 수급에 따른 문제점은 불안감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뭐 말씀드리는 건 어쨌건 지금 미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잡겠다는 굉장히 큰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가 지금 한참 뜨고 있고 수소연료차나 이런 친환경차가 뜨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1년에 뭐 판매하는 대수가 10,000대 정도, 10,000대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 이제 10,000대가 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발전 속도가 좀 더디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시급하게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은 LPG차 차량 규제가 가장 빠르다는 생각에서 아무래도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는 규제를 폐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 대책의 일부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골자가 되는 거고 정말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는다는 점에서는 친환경차 같은데 하지만 또 이산화탄소를 본다면 그 온난화의 주범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어쨌건 전체적으로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건 그 질소산화물 배출이라는 디젤 차량 같은 경우 이런 지금 보면은 외국에서는 상당히 디젤 차량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오래된 차량들. 그런 차량들은 매연 문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도 가도 벨기에나 가도 그 고적 그런 역사적인 건물이 검게 껌이 들어 있거든요. 그을려져. 예, 그런 것이 전부 다 경유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하늘이 좀 뿌여져요. 차가 많이 다니는 날은 좀 흐린 날은.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런 경유에 비해서는 LPG의 오염도가 더 적고 배출량이 적고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금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완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공해 차라고 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운행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좀 주고 있기도 합니다. 뭐 공공주차장에 주차료를 반값으로 해준다거나 그런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산화탄소보다는 지금 미세먼지 쪽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고 정부도 여기를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푼 거고요. 그러면 지금 뭐 10,000대 정도라고 앞서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 10,000대에서 20,000대 정도 네. 수준. 아직까지는 시장이 미약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만 해도 한 100만 대가 넘게 이렇게 뭐 생산이 되고 하고 있는데 비하면 아직 전기차는 시장이 그렇게 작지는 않고. 네. 근데 이제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작년에 신규 등록 대수가 한 13만 대 정도가 된다고 13만 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하지만 그래도 한 13만 대 정도로 본다 그러면 10만에서 13만 대 정도가 한국에서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전기차에 비해서는 좀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당장은 LPG 차량의 시장을 좀 문호를 개방을 해서 좀 더 수요를 늘리는 게 오히려 좀 환경 오염을 좀 줄이는 데 있어서 당장의 대책은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정부에서 이 규제를 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좀 관심이 높아진 거죠. 현재 지금 뭐 라인업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이제 그 LPG 차가 네. 첫 차거든요. 지금 9년째 타고 있는데 그 차가 처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장애 등급을 이제 받으셔갖고 이제 네. 사게 됐는데 저도 뭐 모르고 샀으니 알게 저 됐으니까 제 샀으니까. 지인도 예, 네,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보호자가 어머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차를 보면은 막상 타보니까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 시동이 꺼지고 네. 뭐 품질이 불안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뭐 진짜 언덕을 올 때도 힘이 딸려서 네. 뭐 가속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그런 불편함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겨울철에 이렇게 꺼진다거나 그런 문제는 그게 그 LPG 차량이 옛날 차량은 그 부탄가스통을 끼우고 가던 네, 그런 네, 차라고 뒤에다가, 했잖아요. 네, 트렁크에. 지금의 LPG 차는 그게 아,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그 휘발유처럼 그 매장돼서 액화를 나오는 시켜서 액화를 시켜갖고 휘발유처럼 액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바로 문이 LPG가 지금 뭐 이렇게 열려서 흐른다고 해서 바로 터지는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요. 예전에 비해서 안전해졌고 그 다음에 직접 분사 방식이라고 거의 휘발유와 같은 동급은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차 성능에서도 그렇게 저하가 된다거나 그런 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면은 그 옛날만 해도 이제 5년 후에는 일반인이 살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LPG 차는 상대적으로 중고 가격이 안 떨어졌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의 잠재적인 수요는 굉장히 있었던 거였고 이제 그런 수요가 이제 실제적으로 구매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이번 법 규제 폐지가 굉장히 그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전 LPG 차는 트렁크 이렇게 열면 그 택시도 그렇고 가스통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트렁크가 되게 좁고 네.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제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드럼 가스통을 넣고 네. 있고 했는데 그 수년 전에 그 르노 삼성에서 이제 그 스페어 타이어에 넣는 그 자리에다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LPG 그 가스 저장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가스통을 넣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래 그 트렁크 자리가 굉장히 공간이 좁아진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그걸 내리고 나면은 높이는 좀 올라갈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적재 공간 한 40%에서 50%도 늘어난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갖고 르노 삼성은 지금 그거를 적용한 모델을 좀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네. 현대차도 이번부터 소나타 모델에 먼저 첫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기아차도 곧 K5나 K7에 적용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르노 삼성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반인 허용하고 나서 르노 삼성 그 LPG 차의 판매가 뭐 2배 늘었다라는 예, 맞습니다. 이야기 예. 나오더라고요. 이 네네. 독주의 비결이 좀 있나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LPG 차에 대한 이게 그 수요가 일반인들도 수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차라는 건 또 입소문이 또 네.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입소문이 나면은 근데 보통 LPG 차를 예전 같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건 렌터카나 그다음에 그 택시를 운전해 보신 운전자분들이 입소문이 나거든요. 예전과 LPG 차가 예전과 같이 그렇게 나쁜 차가 아니다. 굉장히 휘발유 차나 경유차에 비해서도 비슷한 성능을 내고 굉장히 그 쓰임새가 좋고 그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점은 유지비가 굉장히 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료비가. 연료비가 정말, 네. 한 뭐 3분의 2 정도 비싸면 한 휘발유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그 시내에서는 어차피 연비는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 연비가 절반이라고 하지만 그 출력이 상당히 좀 예. 약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보면은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장거리를 다녔을 때 고속도로에는 충분히 충전소가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문경 정도를 갔다 오는데 한 7만 원 아래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2만 원어치가 남고 그 정도로 네. 연비가 굉장히 좋아서 그 달릴 때는 지방을 다니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충전소가 네. 사실 적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네네.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크게 큰 불편함을 못 느끼신다는 거죠. 그게 아마 그 도심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마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그 아무래도 가스다 보니까 그 휘발유에 비해서는 그 충전소 설치 여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는 도심에서는 세울 수가 없고 주로 이제 그 변두리 도심 이외 지역에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한 뭐 휘발유 주유소에 비해서 한 12% 정도 뭐 한 10만 개라고 하면 한 1,200개 정도 그렇게 네. 비율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 비율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LP 충전소가. 근데 대신에 이제 뭐 상간 오지나 이런 데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긴 하시겠지만 지방의 대도시에 계시고 서울 시내에서도 어느 정도 그 변두리에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의외로 부도심 정도면은 충분히 그 하루에 그 한 7만 원 정도가 보통 가득 채운다 한 7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한 2, 3일 정도는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있는 수준은 되니까요. 네. 뭐 시동이 안 걸린다 겨울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게 옛날 그 옛날 부탄가스 시기에 그런 거였을 때 얘기입니다. 오해가 많네요. 네, 그러면 그때는 왜냐하면 겨울에는 가스가 기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겨울이 되면 얼면서 네. 그 물이 생기거든요. 그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시동이 꺼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 지금 업계에서도 좀 LPG 차량 쪽으로 좀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르노 삼성이나 이제 그 현대 기아차가 그 지금 먼저 출시한 거는 그 아무래도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 규모의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주력 모델에 그 하나의 그 트림 중에 하나로 그 네. LPG를 끼워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안 팔리는 차 중에다가 그 LPG를 억지로 전용 모델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주력 모델이 이제 그 중형차 그 SM5나 SM6, SM5하고 소나타, 네. 기아의 뭐 K5 그리고 이런 차들이 전부 다 그 GM대우는 아니고 이런 차들은 전부 다 그 B2B 법인용 영업을 하는 데라서 뭐 개인한테 팔아봐도 유공자하고 뭐 그쪽 수요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네. 나머지 이제 그 개인용으로 수십 대 하면 100대 정도를 일괄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그런 계약을 하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또 한계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좀 뭐 경차도 있긴 했는데 이제 점점 넓힌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SUV하고 RV 그동안 제품 나오는 게 제한됐었던 지금 한참 인기 있는 모델 그런 모델을 지금 낼 수가 있게 됐으니 좀 그 르노 삼성에서는 이 상반기 안으로 이제 SUV에 처음으로 QM6를 낸다고 했고 그다음에 현대차나 기아차도 이제 시장 상황을 봐갖고 이제 그 급 정도의 모델에서 SUV 모델에 그 LPG 모델을 아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좀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맞습니다. 좀 보여지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LPG 차 장단점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친환경차 뭐 이런 친환경차라는 건데 친환경차라는 건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좀 싸요. 그 가격이 싼데 그 여태까지 봤을 때는 일반 휘발유차에 비해서는 한 10% 가격대가 뭐 차이가 좀 있긴 한데 10%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연료비만 싼 게 아니라 차량 가격 가격도 자체가 그런 싼 정도 거군요. 네. 그 싸고 그다음에 그 소리가 그 경유차에 비해서는 소음이 없고 그 조용해요. 조용하고 그다음에 그 뭐 연료비는 당연히 싼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성능도 예전과 같이 많이 그 처진다거나 그런 게 또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LPG 차량으로서 굉장히 좀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만 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지비가 굉장히 적다는 네. 거. 그러니까 차의 멋을 너무 차만 찾지 않고 차를 그 이동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결코 아주 좋은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다. 맞습니다. 뭐 가성비가 좋은 예, 차라고도 맞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사실 LPG 차면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폭발에 대한 그 위험 이런 부분, 뭐 충돌했을 때 이렇게 혹시나 이제 그래서 그거를 말씀. 그래서 저도 그래서 실은 네. 차 앞에서 담배도 안 피웠었거든요. 안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차 옆에서 담배도 안 피우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LPI라는 이 지금 전부 다 LPG 모델이라고 안 하고 LPI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직접 네. 분사 방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원래 가스라는 게 액화가 되어서 압축이 되어 있을 때는 불이 붙어도 폭발을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공기를 만나갖고 기화가 됐을 때, 가스화가 됐을 때 그때 불을 붙으면 이제 터지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 LPI라는 모델의 이런 LPG 모델 차들은 연료가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화화 시켜갖고 압축을 시켜갖고 물같이 만든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갖고 안전장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만약 흐른다면 문제가. 근데 마찬가지로 휘발유 차도
기름이 흐르면은 거기서 불이 붙으면 폭발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LPG도 마찬가지, 지금 LPI 차도 마찬가지고 그 흘러내린 다음에 연료통에서 흘러내린 다음에 기화가 됐을 때 이제 그때 폭발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그 문제도 굉장히 많은 그 신경을 써서 되도록이면 이제 누수가 안 되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제 좀 편견이 있지만 안정성에 대한 그 우려는 거의 네, 맞습니다.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중적으로 이 LPG차가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인데 그 징검다리 역할을 LPG차가 해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이제 규제가 있어서 어느 한 정도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거를 갖고 싶어하는 그 기대 심리가 그 있었고 아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계속 이제 규제가 있었던 시장이니까 풀렸을 때 과연 어떻게 이 시장이 폭발할 것이냐, 네. 과연 폭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봐야 되겠는데 저 그 뭐 지금 보면은 그런 점도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LPG 차가 이제 되도록이면 모든 수요가 법인용 차량 렌터카로 돼 있다 보니까 같은 트림에 비해서는 같은 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 뭐 이제 성능 비슷한 성능을 갖고 했을 때 10% 정도 가격은 싸지만 안에 내부 인테리어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 아무래도 그냥 법인용 차량이다 보니까 네. 그게 좀 그 일반 휘발유차처럼 아기자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첨단 기능이 뭐 이렇게 많이 달린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상품성을 개발을 해갖고 이 휘발유차나 거의 독일한 그 멋과 이런 거를 창출해내고 그런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시장을 어느 정도 완전 시장을 뒤집어 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춰줘가면서 보완을 해나갈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LPG차가 정말 대중화가 되기 위한 그 과제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충전소 인프라가 네. 적다는 거, 그 다음에 아직까지 또 이제 그 휘발유차가 워낙 그 대세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LPG차가 여태까지 수요가 눌려 있었던 거. 근데 이게 보면 LPG차의 수요를 늘려면 국내 내수 시장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 보면 이제 크게 본다 그러면 외국에서도 LPG차가 팔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알아봤더니 그 한 70개국에서 LPG차가 다닌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거기 미국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유럽도 다 있는데 거기다 왜 안 되느냐는 그 미국이나 여기는 거기 마찬가지로 LPG에 대한 인프라가 충전 인프라가 없고 그다음에 기름값이 워낙 싸거든요. 네. 그런 데는 워낙 싸다 보니 근데 더 싼 거를 하자니 그건 경유가 더 싸고요. 그러니까 경유차가 유럽에서는 많이 다니고 미국에서는 뭐 휘발유가 물처럼 싸다 보니까 LPG차가 다녀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시장을 개발을 해갖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그래서 아마 그 한국 GM하고 이제 그 쌍용 자동차가 외국인 지분이 많은 외국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이번에 출시 계획이 없다고 한 이유도 글로벌 생산 체제로 봤을 때는 아 우리한테는 별 이득이 없다. 13만 대 시장이 굳이 우리까지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만약 시장이 키워진다고 외국에서 조금 보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런 점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LPG가 또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얘기하면 LPG 차 수요가 너무 폭등을 해도 또 문제인 게 네. 지금 한국이 수송용 LPG 시장의 전체 시장이 세계 시장이 13%를 한국에서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인데 그러면 근데 그런 전체 LNG, LPG 수요량의 71%를 그 사용량에서 71%를 또 수입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너무 늘어나도 지금 또 LPG 수입량이 늘어났고 결국에는 나라가 부담해야 될 업계가 거기다 부담해야 지금 될 유류세가 것도 또 있고. 많이 감소할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도 감소분을 이제 또 그렇고. LPG에다가 또 전가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LPG 정유업계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미 반발이 조금 있는 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래서 LPG 가격을 오히려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동등한 자격으로 올려달라 그런 요구를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메리트가 없죠. 그럼 또 LPG 가. 메리트가 네.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 활성화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활성화를 못하게 하는 주범은 전기차 예전에도 뭐 신연료차, 바이오 연료차 이런 게 대체작이 나왔을 때도 항상 그런 게 그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을 굉장히 떨어뜨려 갖고 메리트를 그 신재생 에너지 차들의 메리트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지금도 아마 그런 점이 좀 반영이 또 되지 않을까 싶기도 돈이 합니다. 또 많이 필요하네요. 대중화를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최명석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LPG 차량 인기를 끌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단점을 좀 보완해야 될 그 단점들도 좀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다양한 LPG 차를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